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로도 기능 중 와이어를 작성하는 기능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작성한 템플릿을 사용해서 새 도면을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강좌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쉽게 새 도면을 생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활성 프로젝트의 교육 도면 하위 폴더에 새 도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 하나 열려 있어야겠죠. 교육 도면이라고 하는 하위 폴더를 선택하고 새 도면 기능을 실행하였습니다. 도면 파일의 이름은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요. 템플릿은 직접 작성하신 템플릿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나머지 설명이라든지 시트 이러한 값들도 넣어가지고 도면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리본 메뉴 구조도 탭에 보시면 와이어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 일반 와이어에 대한 기능은 오토캐드의 라인 명령과 유사한데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처럼 선을 작성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어의 시작점은 어디냐? 원하는 시작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의 방향에 따라서 수직 또는 수평한 와이어로 시작됩니다. 또는 명령행을 참고해보면 만약에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수직하게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V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수평하게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H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시작할 때 수평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H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끝나는 위치는 상대좌표 개념으로 골뱅이 200,0을 입력하였습니다. 수평 와이어 작성이 끝나면 이제 수직한 와이어가 작성되는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 수직한 와이어를 그렸다면 다음에는 수평한 와이어로 작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작성하셔가지고 와이어를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완료되면 명령 종료는 엔터 또는 ESC를 눌러주시면 명령이 종료됩니다. 일반 와이어의 경우 드롭다운 메뉴를 확장을 해보면 각도로 작성할 수 있는 와이어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 또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서 와이어의 형태를 특이하게 좀 작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실 때에는 오토캐드의 일반 라인 명령 사용하셔가지고 특수한 형태로 작성을 하셔도 되세요.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라인으로 작성된 객체는 일반 선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와이어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작업으로 라인으로 작성된 객체는 도면층에 대한 특성을 와이어 유형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도면층을 그럼 와이어 유형으로 바꿔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와이어에 대한 유형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이제 속성들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와이어 유형과 맞는 동일한 이름의 도면층이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면층을 바꿔서 와이어로 인식시키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와이어 유형에 포함된 도면층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에 대한 기능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모든 형상에 대한 와이어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각도에 대한 와이어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레더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레더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은 레더 와이어를 작성하실 때 간편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이미지를 참고해서 원하는 세팅 값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폭은, 간격은, 길이 값을 제어하셔도 되고요. 빈칸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길이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길이가 300인 레더 와이어가 작성이 되고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길이 값을 난 넣지 않았다, 이 경우를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시작할 점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첫 번째 시작점은 여기다.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내가 움직이는 만큼 레더 와이어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 마우스로 제어하고 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레더 와이어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분기점에 대한 형상이 있죠. 이 형상은 스타일 쪽에 와주시면 와이어 교차 그리고 T 와이어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이라고 하는 아이로 바꿔주시면 다음번에 작성할 때에는 점에 대한 형상으로 분기점이 생성이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횡선 추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더 와이어를 작성을 했다, 또는 가로지르는 와이어를 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실 때에는 횡선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정확한 시작되는 위치, 내가 삽입하고 싶은 점의 위치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로지르는 와이어를 추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기되는 위치에는 형상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다중버스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버스 기능은 여러 가닥의 와이어를 한 번에 작성하실 때, 또는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와이어 연결점으로부터 연결되는 와이어를 추출할 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옵션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 기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라고 하는 옵션은 구성 요소, 얘는 이제 블록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 요소 안에는 와이어에 대한 연결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에 연결되는 와이어를 추출하거나 또는 그 연결점에 의해서 와이어에 삽입이 돼요. 그래서 이 다중버스는 예를 들어서 PLC 쪽 또는 커넥터에 대한 구성 요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되는 점으로부터 와이어를 손쉽게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버스라고 하는 기능은 다른 다중 와이어, 그 와이어로부터 연결되는 와이어를 추출할 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빈 공간 수평 수직 이동은 이러한 작업 공간의 빈 영역 있죠. 이 빈 공간에 수평하게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삼상 와이어를 작성을 하겠다, 수직하게 이동하는 삼상 와이어를 작성하겠다, 이럴 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 그거에 따른 간격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몇 가닥으로 작성을 할 거냐, 그럼 이 버튼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원하시는 와이어에 대한 수를 지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삼상 와이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와이어를 작성을 할 거고요. 간격은 줄여 놓을게요. 그리고 수평 이동 옵션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점은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삼상에 대한 와이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미 작성된 다중 와이어가 있죠.
여기에 연결되는 와이어를 그리고 싶다. 다른 버스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서 제일 위에 첫 번째 작성된 이 와이어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와이어로부터 연결되는 다중 와이어를 추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방향에 따라서 꺾이는 위치가 맞는 경우가 있고 반전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옵션에 보시면 반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전돼야 된다. 그러면 반전 옵션을 사용해서 와이어에 대한 형상을 작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와이어를 작성할 수 있는 4가지 기능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일반 와이어 기능은 오토캐드의 라인 명령과 유사합니다. 부가적으로 각도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특수한 케이스에는 오토캐드의 라인 명령어를 사용해서 객체를 작성을 하고 내가 작성한 객체를 선택해서 와이어 유형의 도면층으로 바꿔주시면 와이어로 인식시킬 수는 있다. 레더 삽입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레더 와이어를 작성할 때 사용을 하고 부가적으로 가로지르는 와이어를 빠르게 작성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횡선 추가 기능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버스에 대한 기능은 빈 공간으로부터 3상이던 여러 가닥의 와이어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고 옵션에 따라서 구성 요소로부터 또는 다른 와이어로부터 연결되는 와이어를 추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와이어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